네, 거의 뭐 확인 하시면 되고요. 자, 설명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좀 뻘쭘하니까. 자, 오늘 그 설명의 내용이요. 여기 지금 보면 네이버에 제 이름이나 자강수학 이름을 치면 이렇게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밑에 뭐 인기글에서 제일 앞에 거 이걸 누르시면 여기 겨울 캠프 줌 수업 안내 내용이 쫙 나오거든요. 블로그에. 여기에 쭉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설명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여름까지는 설명회를 PPT를 올려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내용이랑 이렇게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블로그에 있는 거를 제가 캡처해갖고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으실 거 없고요. 가끔 이 설명회 하다 보면 어머님들 막 적으시느냐고 정신없던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여기 블로그에다가 내용 다 올려놨고 영상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들으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송진규 원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제목이 이 블로그 첫째 제목이 사교육비혁명 기회평등 그래서 뭐 겨울캠프 회원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이번 겨울부터 저희 이제 수업하는 게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고등만 했었거든요. 고등만 했었는데 이번 겨울부터는 중등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등 뭐 선행이건 현행이건 교육과정이 다 진행이 되고요. 겨울방학 1, 2월 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녁 수업이 아니에요. 학기 중엔 저녁 수업 하는데 방학 때 어머님들 애들 늦게 일어나는 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깨워주는 거예요. 아침에 수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1, 2월인데 이 1, 2월 안에 모든 수업은 다 완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새로운 수업이 또 시작되는 거고 1, 2월 달에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주한세 특정이라고 해서 중독서실을 무료로 이용하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수업 듣는 시간 외에 우리 아이가 월, 수, 금 수업 듣는데 화목에 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가 다 관리해드려요. 관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지금 수학에 대해서 연간 좀 로드맵을 상담하고 싶다. 그럼 제가 직접 그 학생 상태 봐서 상담해드리는 요 서비스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저희 이제 정원을 좀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등부 수업은 10명이 마감이에요. 그리고 고등부 수업은 밤마다 20명이 마감입니다. 자, 그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다 찍어놨거든요. 나중에 적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시 보셔도 되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사말이 있고요. 1회 2만 원, 3시간 30분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됐죠? 어머님들? 그리고 이번 중등부 수업이 저희 오지은 부원장님이 수업을 하고요. 18년 베테랑 여자 부원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거기 저기 자강 오지은 선생님 얼굴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네. 부원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디오 큐.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담당하고 있는 오지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어머님들. 네. 두 분뿐이 비디오를 안 키셔서 어,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 프로필은 다 아실 테지만 음,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나름 이 온라인계에서는 대한민국에 좀 알아주는 프로필을 갖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EBS 뭐 이런 거 다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이런 프로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원장님도 18년 경력에 아이네스쿨이라고 그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온라인 우리나라에서 좀 최초의 사이트 거기서 최우수 강사 상을 받은 좀 베테랑 선생님입니다. 수업이 중등부 수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 제 수업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저희 부원장님 수업도 이렇게 공개를 해놨거든요. 샘플을.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우리 아이랑 맞겠다라는 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등과정은 수업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개념 유형이라는 교재와 만렙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 2월 달에 다 끝나요. 그래서 1-1 같은 경우는 23회, 23회 뭐 이렇게 다 23회고 중등 3-2만 16회예요. 이건 좀 내용이 작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 줌에서 이제 저희 부원장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대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뒤에 보면 시간표가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교육과정은 이거는 심화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 수업입니다. 개념이랑 유형 완성하는 수업이고 2달 동안. 그래서 자기 교육 과정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저희 수업 방식은 3시간 수업인데 중등부 수업은 먼저 30분간 시험 봅니다. 다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요. 이게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40분 정도 대략 걸릴 거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은 숙제예요. 만렙이라는 교재로 저희가 워크북 다 드리는데 숙제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교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중 교재들인데 왼쪽에 보이시죠? 그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비상에서 나온 책이고 오른쪽에 만렙인데 이 시중 책에다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학생들이 어머님들 이제 중등부 학원 다니다 보면 보통 시중 책에다 많이 하죠. 그래서 애들이 수업 들을 때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막 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다 교재를 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저희만의 교재로 워크북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편집을 해서 애들이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게 그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랑 똑같은 건데 안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만렙 교재가 똑같은데 저희가 재편집을 해갖고 이런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애들은 그대로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애들 다 수업 듣다가 막 졸거나 집중 안 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 공간도 저희가 다 재편집을 해놔서 애들이 다 풀이하기 좋게끔 만들어놨어요. 여기다가 수업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여기 필기한 거 있죠, 자기가. 수업 들으면 선생님이랑 필기한 거를 다 제출해야 돼요. 사진 찍어서. 그렇게 제출한 거고, 요 만렙 같은 경우에도 워크북이 나가요. 워크북이 나가서 보시면 이렇게 재편집해갖고 여기다가 풀이를 똑바로 한 줄씩 다 풀어갖고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은 풀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쫙 다 풀어서 이걸 사진 찍어서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따로 교재를 다 제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상세 내용들인데 이건 나중에 블로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날짜나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실제 중요한 건 시간표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는 중3이에요. 그래서 월수금반이 월수금반 월수금 이게 1학기 과정. 이게 한 반입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이 화목도반. 그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중2. 중2도 마찬가지 월수금이 1학기. 화목토가 2학기. 그리고 3시부터 6시가 1학년. 1학년 과정이고 월수금이 역시 1학기. 화목토가 2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수업 들으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3-1만 듣겠다. 그럼 이것만 들으시면 되는데 집에서 쳐 자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 요 나머지 시간들 있죠. 요런 때에 자습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영어 숙제 해도 되고 뭐 국어 숙제 해도 되고 수학 숙제 해도 되고 저희가 관리해 드리니까 줌 독서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6시까지는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 2월 달까지 잘 안 보이시죠, 이건? 2월 달까지 이제 며칠 날 몇 강을 진행한다라는 게 계획표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블로그에서 보면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머님들.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정규반을 진행을 하거든요. 하다가 어머님들이 자꾸 물어보시는 게 내신 대비 안 해주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4월 달에 내신 대비 해준다는 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교재가 센이랑 일품이에요. 그리고 매일 모의고사 봐요, 애들. 내신 대비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애들이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원장님이 직접.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수업들은 다 부원장님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부. 고등과정은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회당 2만 원, 가격은 다 똑같고요. 이거는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 마감이고 교육과정은 이제 개념 완성반이 있고 심화 완성이 있는데요. 개념 완성은 수, 상하, 수원, 수투, 미적 다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 중에 기하라고 있는데 이것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수업은 개념을 말하다라는 이 교재, 이건 요 책인데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할 때 메가스터디 전체에서 제가 수학 1, 2타였거든요. 2타였거든요. 전체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랑 센수학 아시죠? 그게 이제 부교재예요. 이것도 워크북이 다 나가요. 그래서 제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제 교재가. 이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건 시중 교재가 아니고요. 제가 온라인에서 20년간 계속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애들은 다 적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다 적고 이런 식으로 다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다 적고 나서 뒤에 보면 여기 문제에 이건 센수학 문제거든요. B단계. 이게 저희 교재에 이렇게 대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풀어줘요. 풀어주면 애들은 여기다 밑에다 같이 적겠죠. 그리고 이제 숙제는 이렇게 센수학인데요. 워크북이 나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나갔던 부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A단계부터 숙제는 다 해와야 되고요. 이것도 다 워크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오고 아까 B단계에 제가 대표형 풀어줬잖아요. 이것도 다시 풀어야 되고 안 풀어줬던 이 유형에 대한 문제들 있죠. 이걸 다 풀어갖고 제출하는 겁니다. 다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숙제 검사를 다 하는 거죠. 숙제 검사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수업은 그냥 영화 보듯이 인강 보듯이 듣는 게 아니라 다 필기해갖고 숙제랑 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신에 이 고등부 수업은요. 여기 보이시지만 수학 상하 1, 2는 제가 그 시간에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시간으로 수업했던 걸 영상으로 올리고 제가 올리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저도 그 수업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인강 보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업했던 걸 틀어주고 제가 그 안에서 애들이랑 같이 관여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거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적이랑 확통은 요번에 처음 수업하는 거라서 이건 제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영상 수업이라고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자기 혼자 인강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컨트롤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심화 과정이 있는데 심화 과정은 이제 일품, 블랙라벨 이런 걸로 진행이 되고 수상화, 수원, 수투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건 이제 개념이 다 돼 있는 친구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건 교재 수업 진행은 저희는 다 똑같아요. 항상 매시간 시험 그리고 한 1시간 40분 수업 그리고 숙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념 완성반 아까 있었다는 거랑 저희 교재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교재가 나와 있고 센 수학이랑 저희 워크북이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요. 심화 과정은 수원 수투까지만 있고 일품이랑 블랙라벨. 이것도 일품이랑 블랙라벨도 어민들 그냥 요 책인데 이것도 저희가 다 워크북으로 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든 교재를 다 워크북으로 줘요. 왜냐하면 애들이 시중 교재에다가 직접 풀면 공간이 모자라요. 그리고 밑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풀이를 개판으로 써요. 어민들 애들 막 문제 푸는 거 보셨죠? 정말 예쁘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워크북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라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에다가 다 풀어서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품이랑 블랙라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네, 넘기시면 이제 이것도 상세 내용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전체 며칠이고 이건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상 개념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월수금 오전 월수금 오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학 개념을 듣겠다. 그러면 월수금 오후. 그래서 보통 이제 수상 들으면서 수화 듣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2개 들으면 돼요. 또는 나는 수험 개념을 들으면서 화목의 수상 심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요 같은 시간대에 2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 개념을 하면서 수원은 못 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중등부 수업도 그렇고 어머님들 제 얘기 잘 듣고 계신 거죠?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잘 확인해야 돼서 시간표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끔 어머님들 중에 그런 어머님들 있어요. 그 시간이 좀 안 맞는데 자기 다른 학원이랑 개별 시간표를 맞춰줄 수 있냐? 첫 번째 개별 시간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수상을 월수금에 듣고 오후에 수원을 하고 싶은데 겹치니까 수원을 오후에 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개별 시간표를 짜줍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독서실 있죠. 좀 이따가 중독서실 보여드릴게요. 거기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반 애들이랑 이 수업들은 다 반에서 듣는 거거든요. 제가 틀어주고 뭐 중간에 멈추고 하는 건데 개별 시간표로 들어오는 건 제가 링크를 보내주면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근데 뭐 그것도 똑같긴 하죠. 시험도 보고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애들이랑 같이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자기는 수원을 듣는다. 그럼 중독소실에 월요일 날 뭐 1시 반에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중독소실 애들이 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애는 수원을 듣고 어떤 애는 뭐 수화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별로 듣는 거예요. 개별 시간표. 그것도 가능하다. 가능한데 웬만하면은 요 시간에 맞춰주는 게 더 좋아요. 요 시간에 맞추는 게 좋고. 두 번째, 그 개별 시간표 가능합니다. 특이한 상황에 한해서. 두 번째는 아까 그 중독소실 있죠? 중독소실에서 자습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중독소실은 아까 이따 말씀드리고, 2월 초에 학교 가는 애들 있거든요. 계약해서. 그때 뭐 오전에 수업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는 일정에는 저녁에 들어와서 들어야 됩니다. 저녁에 저희가 오픈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2월 초에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은 저녁 수업으로 바뀝니다. 그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전체 이제 1월달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아까 그거는 진짜 정규 수업이고요. 이런 어머님들 계시죠? 제가 이제 딱 봤는데, 수업을 이번에 수상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수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투도 듣겠습니다. 근데, 수상을 안 하는데, 수업을 3개 듣기는 조금 너무 많고 헤비하고, 근데 복습을 아예 안 하면 좀 다 까먹을 것 같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서 복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건 수업이 아니에요. 각자 하는 건데 뭐냐면, 단기 완성 교재가 있습니다. 스코어 스피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많은 교재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많이 봤는데, 스코어 스피드라고 해서 되게 짧아요, 책이.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 책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워크북을 다 줘요. 근데 이거는 센 수학에 비하면 난이도는 센 수학 정도 돼요. 난이도는 센 정도 되는데 양은 이거의 한 4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씩만 하면 2달이면 수상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끝내드려도 복습이 충분히 돼요. 제가 방학 때마다 애들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도 사실 이번 지금 중3인데 이걸로 다 복습했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이건 무료고요. 교재만 신청하면 워크북 비용 10,000원만 내면 이거는 무료로 보내드리면 어머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독서실 있죠. 거기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이걸로 저희가 수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복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는 없는데 이건 좀 잘 들어주세요, 어머니. 블로그에는 없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또 제가 고민하다가 이 책이 있는데 고쟁이라는 책 아시나요? 고등부 어머니도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내신 대비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제 예비고1 애들 있죠. 요번에 이제 중3 친구들. 예비고1 친구들은 수상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수업을 다시 듣긴 좀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내신 대비를 위해서 방학 동안 2달 동안 고쟁이를 끝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거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는 좀 되게 그 양도 많고 난이도도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만든 거냐면 워크북을 이것도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여기 써있죠, 어머님들. 1월 3일 보이시나요? 여기 1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놓은 건데 한 장씩만 풀면 돼요. 9문제 정도.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셔갖고 한 장만 주시면 돼요, 애한테. 1월 3일. 그 다음에 1월 4일이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1월 4일날 풀면 돼요. 이번 연도 날짜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돼갖고 1월 5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풀어도 돼요. 그러면 이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일기 쓰듯이. 해설자 안 보고 좀 연습하라. 그래서 이거를 쭉 다 풀면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 책이 쭉 보시면 마지막이 이거 굉장히 내신 대비할 때 좋은 책입니다. 근데 수업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좀 혼자 공부하라고 만든 거고요. 마지막이 여기 보이시죠? 2월 29일. 이때 딱 끝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되게 좋죠. 야심차게 제가 만든 거.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 매일매일 해라. 58회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제대로 풀면 제가 봤을 때 내신 대비는 끝입니다. 이거 제대로 풀면. 여기 막 스텝 3까지 하고 최고 난도 문제들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최고 난도 문제는 하루에 제가 마지막 거 6문제만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6문제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6문제만 풀면 돼요. 하루에. 그래서 한 500문제 정도 되는데 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이거는 블로그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건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수업에 대한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칠판보다 저는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확신하고요. 제가 23년간 칠판 수업을 했는데 23년 수업 중에 21년간 칠판 수업을 했는데 지금 최근 2년 동안 칠판 수업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 수업에 되게 매력을 느껴요. 지금 줌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21년간 칠판에서 수업할 때 저도 굉장히 집중력을 잘 시키는 강사인데 그러니까 좀 나름 스타 강사가 됐겠죠. 근데 줌이 어머님들 걱정이 있으죠. 줌이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진짜 현장에서 막 100명 이렇게 수업할 때는 조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가끔. 근데 이 줌 수업은 조는 애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 유튜브에 뭐 샘플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일단 비디오 화면과 얼굴이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 모니터가 제가 지금 이 카메라가 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이 카메라가 7대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사진을 여기는 없네요. 7대가 있어서 저희가 제 조교들이 또 동시에 두세 명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모니터를 합니다. 딴짓 못하게. 근데 이런 식이 제일 좋고요. 근데 이런 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노트북 갖고 보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얼굴만 보이거든. 지금 어머님들처럼. 그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모니터를 하는데 이건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필기를 시키니까. 필기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필기한 걸 다 제출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뭐 졸 수도 없고 졸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졸 수는 없는데 문제는 자습할 때. 저희가 수업 끝나면 자습도 시키잖아요. 숙제할 때 애들이 간혹 얼굴만 보이면 딴짓을 몰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홈쇼핑은 아니고 이런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쿠팡 가면 몇천 원이면 사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도와주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가 좀 딴짓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면 이 거치대 보이시죠, 지금? 이런 걸로 쿠팡에서 하나 몇천 원짜리 좀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할 때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좀 의심스러운 친구들한테 이렇게 세팅을 해놓기 시키거든요. 보이시죠, 핸드폰? 옆에 보이시죠? 지금 제 화면 옆에. 이런 식으로 해놓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애들이 핸드폰 못 만지게. 또는 이게 좀 힘들면 화면에 보면 어머님들 지금 화면에 보면 뒤에 벽이 보이잖아요. 어머님들 집에. 아이고. 벽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벽에 붙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런 거. 이것도 뭐 한 3천 원이면 사요. 그럼 벽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면 저희 모니터 화면에 핸드폰이 보이죠, 지금. 저희가 핸드폰을 볼 수 있게. 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학생이 그러라는 건 아닌데 어머님들이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은 분명히 딴짓 할 것 같다. 자습 시간에. 그런 친구들은 이건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보면 알거든요. 이 새끼가 아니라 이 친구가 숙제 내는 거 보면 알아요. 자습 시간에 딴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숙제를 바로 내게 하니까. 근데 1시간 반 자습을 했는데 이것뿐이 안 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어머니랑 제가 전화해서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반드시 설치시켜 달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 자습하는 동안 중독 소실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이번 겨울에는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얘가 뭐 자습할 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굉장히 그거는 제재를 할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끝나자마자 이런 식으로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하는 거는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학습방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학습방이 있고요. 이 개인 학습방에 애들이 이런 식으로 숙제 올리는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다 올리고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숙제를 다 올립니다. 그럼 저희가 다 조교쌤이랑 저희랑 다 봐요. 그리고 애들은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다 오답 정리까지 해서 내야 돼요. 채점까지 다 해서. 그리고 모르는 건 카톡으로 질문하고. 그럼 저희가 여기다 이제 피드백을 다 해줍니다. 뭐 다시 내라 뭐 이런 피드백도 있고요. 뭐 잘했으면 뭐 잘했다 이런 피드백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성적표랑 분석표랑 다 올려줘요. 다 올려주고 요 내용을 자 요거는 무슨 방이냐면 어머니 잘 보이시죠? 학습 공유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생은 없고요. 어머님들이랑 저희랑 있는 단톡방이에요. 어머님이랑 저랑 조교쌤이랑. 그럼 여기에 우리 아이가 오늘 수업은 이렇게 했고요. 숙제는 이렇게 냈고요. 시험 성적도 있어요. 분석표는 이렇게 분석표 보내줘요. 몇 점 맞았고 평균은 몇 점이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다 일러요. 어머니한테. 다 일르면 어머님들이 이거 다 보시고 매일매일 가거든요. 그래서 학습 공유방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함이 아니라 어머님들 그 다녔던 학원들 있죠. 그 학원에서는 솔직히 아이들이 학원 가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진아웃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말을 좀 빨리 해서 어머니 괜찮나요? 좀 목이 아프네요. 지각이나 결석을 했다 무단으로. 그리고 숙제를 안 냈다. 비학생한테 걸렸다. 그러면 2번 걸리면 아웃입니다. 그냥 잘려요. 애들한테도 공지를 해요. 1회 하면 그 학습방에 당신은 숙제를 1분 늦었 저희가 이제 12시까지 숙제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출해야 되는데 12시 1분이 냈다. 그러니까 전날 12시까지 내야 되거든요. 근데 12시 2분에 냈다. 그럼 거기 단톡방에 그 학습방에 찍히잖아요. 12시 2분이라고. 그러면 경고예요. 1회 경고입니다. 1분만 늦어도 경고예요. 그래서 경고입니다. 한 번 더 경고하면 수업 들을 수 없다라고 경고가 가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경고받았다고 가요. 그래서 실제로 2회 이상 하면 아웃이에요. 환불 다 해드리고 그냥 아웃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실제로 잘린 애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2회가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방이나 학습방에 이제 가죠. 2회에 누적됐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송진규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저희 조교가. 그러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구제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반성문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니까 애들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진짜 잘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들은 잘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숙제를 해요. 안 그러면 숙제 안 합니다. 어머님도 겪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 관리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반별 단톡방 이건 이제 뭐 수원반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 반 단톡방이 있고 개인 학습방 아까 숙제 내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방 어머니랑 저랑 조교쌤이랑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테스트 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오답 뭐 이런 거 다 보내줍니다. 그런 거 다 학원이랑 똑같이 관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어머니한테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숙제 뭐 이렇게 여기 성적 분석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보내드려요. 몇 점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줌 독서실이 그 방학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전 9시부터 12시 반 오전 타임 그 다음에 오후 타임이 1시 반부터 5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줌 독서실도 애들이 아까처럼 카메라 다 켜야 되고요. 그 자습한 다음에 자습한 내용 다 사진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과목 해도 되는데 영어를 했으면 그러니까 오늘 뭘 공부한다고 그 학습방에다 올리고 그 공부를 사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머니한테 그냥 보내드려요. 오늘 영어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려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수학학습 로드맵. 그 수학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2인데 선행 과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늘은 아니고 이제 신청하시면 제가 차차차차 이제 상담을 개인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 상담은 이런 식으로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2024년도 달력이거든요. 그럼 이제 상태 봐서 어머님 1, 2월 달에는 수 1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 4,
학기 중에는 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고요. 요 신청을 자 보여드릴게요. 잠깐. 거기 링크 돼 있는 거에 신청서를 쓰시면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자강수학 신청서 해갖고 이름이랑 뭐 다 쓰시고요. 중등과정을 그 수업 듣는 분들은 여기다 하시면 되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고등과정은 여기다 하시면 되고 여기에 다 금액이랑 다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1회 2만 원이고요. 그냥 무조건. 근데 이게 이제 두 달치래서 이게 이제 1, 2월 달치래서 한꺼번에 수강 이거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독서실 있죠. 여기서 나는 월, 수, 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여기다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연간 로드맵 상담 원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내용을 충실히 넣어주시면 제가 요걸 바탕으로 전화 드려서 상담을 드릴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수업들은요. 여기가 대치동인데 방학 동안만이라도 여기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자강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여기서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들으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 학원이. 여기 이제 스터디 카페예요. 근데 물론 저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요 옆이 제 스터디룸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여기. 그래서 저는 요 안에서 수업을 하고 애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수업을 듣고요. 학원이랑 똑같이 운영이 돼요. 뭐 시험지도 주고 여기 조교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조교선생님이 여기 두 명이 앉아 계세요. 항상.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이 선생님들 계속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강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4주에 48만 원. 수업은 어떤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수업 10개 들어도 되고 다 들어도 되고 스터디 카페 이용까지 합쳐서 4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줌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건 따로 저랑 상담하셔서 여기가 이제 한티역이거든요. 대치동 롯데백화점 뒤인데 이 근처로 오실 수 있는 어머님들은 이 근처에 사시거나 여기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괜찮죠. 저랑 이제 조교수님이 다 관리해 주니까. 자, 그렇게 진행해요. 여기는 그리고 24시간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습 언제든지 와서 해도 돼요. 자기 자리에서. 지정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신청하시면 거기 그 문자에 가 있거든요. 그 링크 걸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비디오 못 킨다는 어머님들이 계시고요. 현재 고1이고 수업을 하게 된다면 수원을 하려고 하는데 실시간 수업이 아니고 영상으로 한다니 질문이나 그 소통이 가능한가요? 똑같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으셔도 되는 게 제가 지금도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영상 수업으로. 근데 실시간으로 수업하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제가 이렇게 수업하잖아요. 얘들아 봐봐. 자, 교재에다가 적으세요. 이렇게 수업하죠. 그럼 저는 이제 수업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애들을 당연히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수업을 하죠. 저도 얼굴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가리키면서 애들을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업하듯이 할 수는 있는데 영상 수업을 하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했던 거를 틀어놓고 따로 제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제가 이제 실시간 수업한 걸 듣고 저는 옆에서 애들을 보잖아요. 제가 적고 있는 것도 보고 막 이러니까 간섭을 할 수 있죠. 조교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끊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듣는데 인강 듣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실시간으로 듣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애들이랑 물어봤거든요. 야, 선생님 이 틀어놓고 내가 들어와 있는 물론 이제 제 비디오는 꺼놓는데 이거랑 실제 선생님 그 시간에 수업하는 거 어때? 근데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똑같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이 학교는 방학이 늦어서 1월 10일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에 방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 1월 초에 저희 개강하고 수업 들을 때 그 방학 학교 가는 그 기간 동안은 저녁에 들으면 돼요. 저녁에 듣거나 아니면 따로 자기가 요일을 맞추 저희는 이제 되게 좀 편한 게 융통성이 있는 게 뭐 중간에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수업은 어차피 영상으로 들으면 되거든요.
영상으로 듣고 숙제만 잘 제출하면 돼요. 그거만 확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1월 10일부터 실시간 들어오고 그 전에는 그 요일에 저녁 시간대 제가 월수금에 들어와서 1강, 2강, 3강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줌에 들어와서 수업 듣고 똑같이 숙제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빠지는 요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만 얘기해 주면 돼요. 스케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반드시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강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1, 2, 3강까지 얘가 숙제 안 했다. 그럼 4강부터는 수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앞에 건 다 듣고 숙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네, 또 질문이 오늘 별로 없으시네요. 토요일 날은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그랬는데 또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그리고 이 수업에 관련된 거 말고라도 뭐 공부에 관련된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수학 공부에 관련된 거. 아, 그리고 어머님들 그 등록을 저희가 이제 이게 교재를 제작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교재 제작하고 그 만들고 배송해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1월 개강이기 때문에 한 1, 2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마감되면 더 이상은 안 받을 거고요. 마감 안 됐더라도 되도록 요번 주 말까지는 신청을 해 주셔야지 교재 제작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수업 들으실 거면 신청은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감되면 또 수업은 신청 못 하니까 그 전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한 20초만 기다리고요. 질문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오늘 뭐 질문 안 했는데 나중에 생각나서 질문하고 싶으면 나중에 얼마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저도 이제 수업들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내일만 하면 이제 다 종강돼서 이제 상담하는 일들만 남았으니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수 원투를 심화 정도는 못했는데 미적분을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되냐면 제가 여기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수상수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상하를 둘 다 해야지 수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수상만 하고 수원을 한다든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다 끝내야지 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선 수원을 해야 되냐면 내가 수상을 딱 한 번 했다. 딱 한 번 했는데 애가 예를 들어서 센 수학 같은 경우에 B단계를 봤더니 애가 절반도 못 맞힌다. 이러면 수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센 수학 B단계에 다 맞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표 유형이랑 한두 문제 정도는 맞춰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지 개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심화까지는 안 해도 돼요. 심화랑 수원 나가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착각하시는 게 전 과정에 심화까지 해야지 이걸 하는 줄 아시는데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개념을 알면 선행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념을 막 공식도 헷갈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상의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너가 개념을 다 알아? 그 정도가 되면 수원을 해도 돼요. 대신에 수원이랑 수투가 있죠. 그러면 수원이 끝나야지 수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원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원이랑 수투는 아예 별개예요. 그러니까 수상하를 다 했으면 수원을 안 하고 수투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별개의 과목이에요.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물론 수투부터 하는 애들은 없죠. 수원을 먼저 하긴 하는데 별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학 때 내가 수원 투를 동시에 하겠다. 상관없어요. 아예 별개예요. 교육과정 자체가. 별개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은 수원 투가 다 끝내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나야지 미적분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미적분이란 과목 자체가 수원과 수투의 심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심화라기보다 이제 좀 더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다 알아야 돼요. 이것도 역시 근데 우리 아이가 수원 수투 센 수학까지는 푸는데 일품 이런 거 안 했다. 상관없어요. 그죠?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에 얘가 봤더니 공식 다 까먹었다더라. 나 수원에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삼각함수 이런 거 있는데 사인 뭐 6분의 파이가 뭔지 모르더라. 다 까먹어갖고. 이러면 절대 미적분 하면 안 됩니다. 개념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적을 할 수 있어요. 심화까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물어보시는 어머니 있죠. 지금 중2 이하
어머님들이 교육과정 바뀌잖아요. 지금 수학. 그건 아시죠? 교과서가 바뀌는데 아직 교과서는 안 나왔는데 교과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게 바뀌는 건 행렬 정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약간 어떤 학원들에서 행렬 들어온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행렬 특강을 깔아놓고 대치동에 이런 학원들 제가 봤어요. 진짜 사기꾼들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무슨 행렬이 뭘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행렬이요. 제가 23년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도 행렬 배우셨죠, 옛날에. 행렬 배우시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돼 있고 막 여기다 숫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틀이면 다 배워요. 그래서 지금 새로 추가되는 행렬은 어머님들이 옛날에 배웠던 행렬보다도 훨씬 쉬운 것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행렬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냥 현행 그 선배들이 하는 교육과정 있죠. 그걸로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행렬 이런 거는 나중에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교과서가 막 나올 거거든요. 그때 해도 충분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에 당하지 마세요. 그런 사기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저 요새 많이 듣는 게 많이 바뀌는 게 이거잖아. 통사 통과. 통사 통과가 수능에 나온다. 이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대치동에 열풍을 부는 게 중2 이하 엄마들한테 통사 통과 이거 다 마감이에요. 지금 대치동은요. 저는 과학 선생이나 사회 선생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름 온라인 우리나라 1타 과탐사탄 선생님들을 다 알잖아요. 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나름대로 메가스터디 막 다 있었으니까. 그 선생님들한테도 저랑 이제 친하니까 많이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수능에 지금 출제될지 뭐 될 가능성 크죠. 근데 지금 이거를 중2 때부터 막 파고들어서 한다? 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야 되냐? 그거 미친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국영수에 충실하세요. 특히 통사 같은 건 지금 하고서 1년 동안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물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뭐 해두고선 문화생지 나중에 중3 때 하겠다.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반드시 수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또 23년간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자, 그리고 수상화 동시에 들어도 되나요? 동시에 들어도 되는데 수상을 처음 하면서 수화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상을 한 번이라도 했어야죠. 수상을 했고 어느 정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저는 어머님들 보시면 이제 요 얘기도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공부는 맨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하죠. 어머님들. 어디선가 개념 수업을 듣잖아요, 애들이. 그 다음에 심화를 찾죠. 대치동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한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뭐 정석 같은 걸로 하면 기본 정석 또는 뭐 개념 센 이런 걸로 어디서 뭐 세단 완성 이렇게 합니다. 한 다음에 심화로 넘어간다고 해서 실력 정석, 일품, 블랙 라벨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선행 전문 선생이 아니에요. 저는 수능 전문가예요. 아시죠? 저는 고3 N수생 수능만 23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대치동 바닥에서 막 했다는 애들이 고등부 올라와서 제가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너 뭐 중학교 때 어디까지 했어? 미적분까지 몇 번 돌렸는데요? 심화과정 뭐 실력과정까지 다 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보는데 너 어떤 과정으로 했어? 개념을 맨 처음에 했대요. 3달간. 그리고선 개념을 했으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 찾을 때 실력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아이가 개념반 하는 거는 개념반은 좀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선 실력반을 해요. 하면서 10문제 중에 5문제도 못 풀어요. 당연하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실력반을 한번 끝냈잖아요. 실력반 어떻게 끝내는 줄 아세요? 그냥 해설지 보고 그냥 100개는 못 풀면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3달 지나면 엄마 기억 하나도 안 나.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시고요. 맨 처음에 개념을 공부했죠. 그러면 또 개념을 공부해야 돼요. 무슨 우리 애들이 천재라고 개념을 한 번 하고 넘어갑니까? 개념은 2번, 3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형까지. 그러니까 센수학이라는 책을 적어도 2번은 풀어야죠. 새 책으로. 근데 그러기에는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용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학 때 수상을 했죠. 2달간 1, 2월 달에 했어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수하를 합니다. 3, 4, 5월 달, 6월 달까지 했죠. 이때는 뭐 내신 기간도 있으니까 해요. 근데 7, 8월 달에 수원을 해요. 그 다음에 7, 8, 9월 달까지 하겠죠. 10, 11, 12 수투를 해요. 이게 보통 학원들 스케줄이에요. 1년 동안 수상과 수원도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되면 얘는 수상이 머릿속에 아예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면 이렇게 나가도 되죠. 근데 반드시 수상을 이때 다시 해야 된다. 수상을 이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1, 2월 달에 했으면 3, 4월 달에 또 해야 된다고. 문제라도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야 된다. 다시 한번 까먹기 전에. 수하를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일주일에도 한 번이라도 수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에 수원을 하겠다. 그럼 수하를 복습을 해야죠. 이렇게 복습을 누적해서 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도 선행을 이렇게 빨리 나간 편이 아닌데 지금 고1 올라가거든요. 근데 수상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개념을? 제 기억에 4번 했어요. 맨 처음에 개념 수업 제 거 하고 센 다시 풀고 그 아까 스코어 스피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그리고 1품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1품 넘어갔어요. 그리고 1품 하면서도 이제 복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도 공부해 보셨지만 애들이 한 번 해갖고 다 기억을 한다고요? 저는 그런 천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잡으세요. 저한테 수업을 안 듣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하시더라도 그래야지 선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미적분을 하더라도요. 저희 아들도 미적분 하거든요, 요번에. 근데 미적분을 하더라도 수1이나 수2 정도는 복습을 해야죠. 아까 스코어 스피드로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수상을 복습을 하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은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수업은 솔직히 개념 수업 하나 듣고 심화 수업 한번 들으면 돼요. 이 2개는 듣는 게 좋죠. 왜냐하면 개념 수업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제 심화 수업은 개념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 접근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 수업은 듣을 때 나머지는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고쟁이 그런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걸 무슨 수업을 듣습니까? 자기가 풀어야지 이제부터. 수업을 듣는다는 건 지가 못 푸니까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보겠다는 거잖아요.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어머님들 어디 학원 끊어놓고 고쟁이 수업입니다. 그럼 그 수업이 뭔가요?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고쟁이? 어머님도 공부 많이 해보셨잖아요. 누가 풀어주는 걸 들으면 그게 실력이 됩니까? 지가 풀어야지. 그러니까 심화나 실력 수업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념 수업만 존재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화 그 1품 수업을 한다는 것도 수업은 되게 짧아요. 나머지 혼자 푸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이렇게 어머님도 혼내는 것도 아닌데. 자, 그리고요. 수원 개념 등록했는데 한 번 수업 듣고 나서 해야 하는 숙제 분야. 조님인데 지금 저희가 30분 수업을 듣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30분 약. 이거보다 짧을 때도 많아요. 짧을 때도 많고 약간 길 때도 있고. 근데 맥시멈 한 30분, 1시간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한 10분 정도도 쉬거든요. 근데 여하튼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자습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텐데 이때 숙제를 하는데 아까 센 수학 있죠. 그러니까 고등 수학 같은 경우에 저는 진도를 완벽하게 똑같이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유형 있죠, 어머님들. 요 유형 매 시간 8개 나가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매 시간 8개. 왜냐하면 숙제 양을 똑같이 주려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요. 8개의 유형인데 각 유형마다 문제가 아까 이게 워크북이 있으면 이건 강의 노트.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필기한 거 있죠. 이거 강의 노트라고 애들한테 다 제공이 됩니다. 제가 다 필기해 놓은 거예요. 이런 책도 줘요. 이런 제가 다 필기해 놓은 책도 줍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센수학 워크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유형이 이런 게 8개가 숙제인데 각 유형마다 한 4문제씩 있거든요. 약. 그러면 8 곱하기 4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약 40문제가 약간 넘을 거예요. 숙제가. 40문제. 거기다 A단계 좀 있으니까 A단계 금방 풀거든요. 아까 여기.
요것도 숙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하는 애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아니, 제가 시켜보니까 개념을 저는 뭐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1시간이면 다 끝내더라고요. 숙제 다 하면 먼저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끝내는 애도 있고 1시간 반이 걸리는 애들도 있고 오래 걸리는 애들은 이때 못 끝내요. 그러면 저희가 12시 반에 예를 들어 수업이 끝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수업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못 끝낸 친구들은 그 따로 해야죠. 따로 숙제를 더 해야 되고 저녁 그러니까 수업 전일 저녁 12시까지만 제출하면 돼요. 근데 12시까지 제출 안 하면 아웃입니다. 아까 그 오답 정리까지 다 해갖고 다 정리해갖고 제출하는 거고 한 2시간이면 충분히 할 거예요. 2시간. 근데 이제 애들에 따라서 저희가 숙제 C단계는 없거든요. 센 수업 같은 경우. 아, 그리고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이면 숙제는 끝날 거예요. 숙제 끝날 거고 만렙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부완전이 한 1시간 정도면 끝나죠. 애들 숙제하는 거. 네. 그리고 그 센수학에 저희 워크북에 C단계는 없거든요. 일부러 빼놨어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면 돼요.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보통 보니까. 개념 수업 들을 때는 센수 안 하는데 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럼 그것까지 숙제하고 내면 돼요. 네, 그리고 예비 고일 3월 모평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등을 한번 점검해야 하나요? 아니요.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설명이나 이런 데 보면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애들한테 신경이 쓰이죠. 왜냐하면 전국 점수가 나오니까. 너가 전국 몇 등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들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3월 모의고사가 너 대학을 결정한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다 거짓말이고요. 그냥 기본 실력을 보세요. 어차피 국어, 영어는 준비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수능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수학은 중등 과정이니까 중등 과정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중등 과정을 괜히 그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괜히 시간 뺏지 마시고요. 그냥 고등 과정 선행하시고 3월 모평 보기 전에 그 평가원 들어가면 아니 교육청 들어가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거든요. 그 사이트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작년, 재작년 시험 봤던 것들 있잖아요. 저는 제 수업 듣는 애들은 제가 줄 거예요.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 한 4회분? 많으면 4회분? 뭐 아니면 1, 2회분? 그냥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풀어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정리. 그 모의고사 갖고. 따로 하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하세요. 그 점수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기분만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면 3월 너 모의고사 몇 등 나서 기억 아예 안 나요. 그러니까 학원들에서 괜히 그거 갖고서 겁주면 그냥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국어, 영어도 차라리 준비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세요. 그래야지 실제 실력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독해 능력이나 비문학 능력이나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준비하지 마시고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근데 그거 정도는 하세요. 다운받아 시험 보는 거. 그걸 방학 때 하셔도 되고 한 3년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자강으로 쭉 진행하는 경우 아이 상태를 보고 복습서랑 진도서를 수시로 지도해 주나요? 아,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랑 계속 수업을 하면 여기는 오프라인 학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랑 애랑 계속 소통을 하고 저 아까 학습반 보셨잖아요. 거기에 뭐 사적인 얘기도 하고요, 애들이랑. 그리고 뭐 수학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니까 당연히 관리 다 해드리죠. 수학에 대해서 너 문제집을 뭐 더 풀고 싶으면 이걸 풀어라. 그리고 선생님이 관리해 줄 테니까 너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따로 뭐 최상위 수학을 풀고 싶어요. 그럼 그래 풀 계획서를 내고 선생님한테 검사 맡아. 혼자 하면 잘 안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해주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현장보다 좋은 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카톡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애들이랑은 되게 가깝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주말에도 계속 연락하고. 자, 예비 고의 수업에 대해서 설명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학년은 없어요. 학년은 없고요. 아까 그 수업 중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 없으시죠? 화면 넘어가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보이시면 정신 없으시죠? 여기 보이시면
그 고2 같은 경우에 지금 수원 수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오늘도 아까 그 예비고이 어머님 상담해 드렸는데 이 월수금에 이걸 듣고 그 오후에 점심 먹고 수투를 들으면 돼요. 수원투는 다 해야 되니까 예비고이면. 거기다가 확통이나 미적 있죠. 그러니까 문과면 확통을 화목에 있으니까 이때 해도 되고요. 그죠? 저는 뭐 미적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수투를 빼고 미적분을 하겠다. 수투를 많이 했다 우리가. 그러면 미적분이 원래 오전에 있잖아요. 이거를 오후에 개인 시간표 짜고 하면 되죠. 그리고 수원 수투를 우리 아이는 되게 잘한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해놔서 센 수학 정도는 다 푼다. 그러면 이 수업을 듣지 마시고 이걸 들으시면 돼요. 수원 심화, 수투 심화. 이게 일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심화하면. 근데 한지 오래됐으면 저는 추천을 무조건 이거 듣는 걸 추천드려요. 수원도 어렵기 때문에 애들 최근에 한 게 아니면 다 까먹었습니다. 삼각함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아, 뭐 우리 아이는 수원도 많이 했다. 그러면 심화를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표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1이건 고2건 자기에 맞춰서 저랑 상담해서 시간표 짜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네, 또 요번에 그리고 제 수업이야 워낙 뭐 근데 중등부 수업 좀 주변에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이제 부원장이 중1, 2, 3 이 줌으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여기 학원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학원에서는 뭐 워낙 저희 부원장 수업 좋아하니까 근데 뭐 줌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안 나는데 어머님들이 좀 저학년들 중학교 과정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문 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지 제가 23년 강의했는데 제가 21년간 강사였어요. 저는 학원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요. 온라인 강사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메가스터디 이런 EBS 온라인 강사였기 때문에 학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1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돼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건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해야겠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대박 나겠다. 오프라인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강료도 되게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한 달에 16만 원이잖아요. 이게 주 2회 하면. 그죠? 학원, 오프라인 학원보다 훨씬 싸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부산, 대구. 저는 솔직히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저기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가 목표였어요. 근데 야심차게 했는데 소문 홍보를 못하잖아요. 제가 할 줄 아는 제가 뭐 메가스터디 직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 데도 홍보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코로나 이후로. 그냥 끼케야 문자, 제가 갖고 있는 어머님들 문자. 그리고 입소문. 그리고 제가 한 게 그 디스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랑 강남에 그 몇십만 원 내면 문자 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거기 회원들한테 문자 뿌린 게 다 전부를 해서 그 홍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 어디다 광고도 못하니까 제 그냥 작전은 이게 만약에 괜찮으면 어머님들이 소문내 주실 거다. 그럼 나중에 뭐 전라도 경상도에 소문이 나겠죠. 어머님들 친척들이 지방에 계시면 좀 소문 좀 내주세요.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말씀처럼 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시스템 좋은 것 같네요. 자강 수학을 메인으로 진행해 나가도 아이가 앞으로 수학이 개별적인 진도나 실력에 맞출 궁금. 제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거 안 하고 오프라인 하죠. 제가 지금 이거 운영하는 게 오프라인 따로 하고 이거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예 칠판 수업 이제 아예 안 해요. 이것만 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중3이라고 했잖아요. 걔도 제가 따로 과외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반에 들어와서 그냥 온라인 학생이에요. 줌으로 듣는. 제가 따로 과외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랑 똑같은 효과 그 이상을 내려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더 신경을 쓰고 있죠. 제가 그냥 현장에서 할 때보다. 제가 현장에서 재작년까지 할 때 대치동에 이강학원, 현탑학원, 뭐 어디 학원 대표 강사였거든요. 이 대치동의 큰 학원들. 그래서 설명회 하면 300명 어머님들이 지금 제가 대표로 나가서 설명회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보신 어머님들이 있을 거예요. 대치동 바닥에 제 현수 막 크게 걸려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보다 그때 강의만 했잖아요. 저희 조교들이랑 같이. 학원은 따로 있었고 시대인재나 이런 데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제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주고 제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조교쌤들이랑 그래서 되게 소규모로 솔직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훨씬 저랑 가깝고
제가 21년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머님들이랑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들이랑 제가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회사에서 하는 거지. 어머님들 인간 강사들이랑 통화해 본 적 있어요? 뭐 현우진 선생님이랑 통화해 본 적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 같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딱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님들 상담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강학원이라는 데서. 내가 왜 상담을 하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 다음부터는 수업보다 상담을 더 많이 해요. 상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실장님 뽑아갖고 할까 그랬는데 그 실장님 뭘 알겠어.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직업이 상담가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님들 막 전화 오면 제가 다 상담해 드리거든요. 수업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담 되게 잘해요. 처음에는 솔직히 코로나 처음만 해도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전화 오면 막 떨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상담을?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진짜 그 나이 또래도 어머님들이랑 저랑 이제 비슷하더라고요. 어머님도 혹시 X세대? 비슷하지 않나요? X세대? 저도 X세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어머님들 뭐 남편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학습에 관한 것만 인생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어머님들 지금 비디오 켜신 어머님들이 표정이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셔서 마치 제가 무슨 토크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리고 중등 과정도 복수가 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어떤 어머니 물어보시는데 복습용 교재예요. 스코어 스피드 같은 복습용 교재는 없습니다. 중등부권. 근데 중등부권 시중에 문제집 그냥 혼자 풀만하게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약간 얇은 거 하나 사서 푸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수업 안 듣고 복습만 하고 싶으시면. 그거 물어보신 거 맞으시죠? 네. 저희가 근데 따로 복습용으로 중등부 거 워크북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만렙 같은 건 드릴 수 있는데 만렙 책 있잖아요. 그 중등부 거 문제집. 그런 거는 워크북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저희는 다른 워크북은 없어요. 자, 레벨 테스트 후 아이 실력 맞춰서 맞는 수업을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엄마의 판단에 레벨 테스트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제가 시험지 보내드리거든요. 상담한 다음에 요거 풀어갖고 내라고. 그래서 맞다. 오늘도 한 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해갖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애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레벨 테스트 한다 그러면 엄마 나 수상한 지 6개월 지났는데 무슨 테스트야 다 까먹어서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상담해 보면 알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너 진짜 수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 기억나? 센 수학 비단계 아무거나 딱 풀라고 풀 수 있어? 그러면 심화 들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 많이 까먹은 것 같아. 그럼 무조건 개념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여하튼 레벨 테스트 원하시면 어떤 과목이 뭘 원하시면 제가 그 문항수 맞춰갖고 보내드려요. 저희 학교에서 보내드리면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채점해서 다시 보내드려요. 그래서 얘가 몇 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해드리니까. 그리고 개강 전 카톡 학습방이 열리면 아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제가 다 신청해 주시면 12월 다음 주 정도에 교재를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다음 주 말 정도에 받으셔야 되니까. 말 정도에 보내드리고 나서 개강이 1월이니까 크리스마스 끝나자마자 26일부터 한 분씩 다 전화 드릴 거예요. 26일부터 등록하신 어머님들. 그래서 상담 전화 드리고 수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물론 그 전 그때 이제 단톡방이 다 생기긴 할 건데 어머니는 따로 제가 다 설명드릴 거니까 26일부터 그 전까지는 연락 안 드릴 겁니다. 상담 말고는. 그러니까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러지 마시고 26일 날 그 전까지 이제 다 반들 다 마감 치고 그 다음에 연락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방학 시기 5일이라 본 강의 이게 왜 자꾸 이게 뜨지? 방학 시기 5일이라 본 강의는 8일부터 듣고 앞 2강은 추후 시간을 내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이거. 그러니까 3강부터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3강부터 듣는 건 상관없는데 3강 듣기 전에 1, 2강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12월 달에 듣건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셔서 12월 달에 좀 들을 시간이 12월 달뿐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3강을 듣는데 1, 2강을 안 들은 다음에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상담하셔서 그 전에 들어야 됩니다. 그냥 3강 들은 다음에 1, 2강을 나중에 듣겠다. 이건 안 돼요. 저희가 그거는 안 봐줍니다. 그 전에 듣게끔 해. 네.
네네, 어머니. 따로 문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네. 또 궁금한 거, 오디오, 그러니까 채팅하기 힘드신 어머님들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신 어머님들은 오디오 키고 말씀하셔도 돼요. 네. 쑥스럽지만 않으시면. 그리고 그 토요일 날도, 그럼 이제 질문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끝냈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끝냈는데, 한 열 몇 명이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한 50분 정도, 4, 50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열 명이 안 나가셔갖고, 어머님들,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계속 안 나가셔갖고, 제 얼굴 계속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라, 다 서로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다 나갈 때까지. 다 나가면 뭔가 얘기하려고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그러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다른 어머님들한테 서로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어머님들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면 기다렸다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서로 어머님들 서로 궁금하신 게 비슷하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한 20초만 기다렸다가 질문이 이제 안 올라오면 일단 공식적으로 하는 건 마칠게요. 그럼 어떤 어머님들은 안 나가시고 기다리시길래, 어머님 끝까지 질문도 없는데 왜 나오셔서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 질문하기 재밌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끝낼까요 그럼 어머님들? 네, 다 같이 박수 치고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만 이제 안 나가시잖아. 아직도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 뭐 할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도 됩니다. 네, 일단 이거 오디오 녹화는 끝낼게요.